끝이 난다. 개벽이 찾아오리라. 이 익산이라는 곳이 사실은 원래 이게 마한문화권입니다. 백제라기보다는 마한문화권이고, 백제와는 다른 어떠한 이 전북지역이라는 게 굉장한 다른 토대가 있어요. 아주 고도의 문명의 그런 토대가 있는데, 이 백제 무왕이 그 여기 미륵사지를 가보시면은 백제 무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의자왕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뭔가 이게 국가가 이게 뭐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수도 이전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륵사를 짓고 그 주변에 많은 여기 왕궁터리 막 그런 게 많잖아요. 여기 이 주변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새로운 개벽 세상을 꿈꾸는데, 그 개벽 세상을 꿈꾼다는 말이 그때는 뭐냐면 미륵불이 그 도솔천에서 이게 용화수 밑으로 내려와서 새로운 회상을 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미륵사가 된 거예요. 이 새로운 회상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미륵불을 모신 데는 이게 넓어요. 이 터전이 넓어요. 그래서 미륵사, 제가 여기 있을 때 나 혼자 미륵사를 가끔 잘 갔어요. 내가 달밤에도 거기 가서 혼자 그때는 그 탑을 고치기 전인데 그 탑을 보면서 무한한 영감을 얻었어요. 저는 미륵사 정신으로 새로운, 우리가 위기를 감지한 그 무왕이 그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그 미륵사지를 지었듯이 그러한 정신으로 우리가 새로운 그야말로 영화 회상을 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시골 들어온 지가 한 23년 돼가고 있는데, 살다 보니 씨앗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더라고요. 메론 농사를 봄에 짓거든요. 달콤하고 모양 수려한 메론 농사를 지으려면 좋은 종자를 받아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종자 채종을 못했다는 이유로 다른 종자를 비슷하다 해서 했는데, 그 종자 파종이 들어가고 한 일주일 열흘 지났는데 저희가 원하는 종자가 보급이 되더라고요. 좀 가격한 표현을 하다 보면 장난을 다 받은 거에 저희가 토종 종자가 정말 좋은 건데, 그래야 그 자연 농법이고 이 친환경 농법이 살아난다. 그게 서로 맞는단 말이죠, 그게. 그런데 그 토종 종자는 우리 자체가 생산할 수 있나요? 그런 걸 자체가? 현재? 근데 그걸 안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서 그래? 특별한 종자에 대한 선호도가 없어서 그래?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요. 또 여성 농민회에서 토종 종자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주신 것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 국제적으로 보면 종자 전쟁입니다. 종자가 중요한데 우리가 종자 주권이 지금 없죠. 많은 대부분 다 지금 수입 종자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씨앗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토종 닭, 그렇죠? 토종 돼지. 그러니까 원래 우리 몸에 맞는 이 농축산물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다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강월약에 보면 공익기여 직불 이런 얘기를 쓰는데, 그 속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산을 확장을 해간다고 한다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토종씨앗 지키기 운동하는 분들한테 대해서도 그야말로 공익적 가치 인정해서 지불하는, 이렇게 발전해 가면은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요새 마늘을 먹어서, 이렇게 요새 마늘을 사서 먹어도 옛날 마늘 맛이 그 마늘에 그 있는데, 파도 그렇고, 파도 파 냄새가 안 나요. 이렇게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저 같은 맛의 기억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할 수도 없고.
하여튼 토종을 살려야 되고 종자 주권, 많은 종자가 국제화된 대기업이 뿌리는 종자를 가지고 농업을 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 전 농산물 가격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어봐요. 먹는 거예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먹지 않으면 사람은 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은 생명이고, 농산물은 또 안보고, 농산물은 또 환경이고, 농산물은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데, 농산물은 자연 환경이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몽땅 나와요. 아주 몽땅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농산물이 나오면 가격이 떨어져요. 그래서 농촌물이 중요한 것은 이 농산물 가격이에요. 이 농산물 가격을 시장 원리에 맡겨버리면 이제 완전히 농촌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농산물 가격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으면 농민은 그 순간부터 죽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화되어 있고 농촌은 비어있고. 어떤 정책이 돼야 예. 좋을까? 첫 번째는 이중 가격인데, 이중 가격제. 네, 그 다음에는 농협이 네. 농민한테 가야 돼요. 전국적인 통계를 가지고, 이제 그게 컸으니까 통계를 가지고 더 많이 심게 되면 줄이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농협이 이제 직거래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농협은 몇 사람 농민만을 취급하지 전체 농민을 따지지 않아요. 세 번째는 로컬 푸드 같은 데인데, 로컬 푸드도 지금처럼 하면 안 돼요. 마지막은 시민들이 농산물 중요한 것을 깨닫고 농촌이 살아가는 것을 알고, 그래가지고 그 기후에 따라서 나오는 것을 그 시장 원리에 준하지 않게 자기들이 알아서 그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농산물을 사고 하는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을 실천하지 않는 농민 운동은요, 농촌 살리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 많이 했어요. 예, 아주 그 중요한 예. 제도적 장치를, 그러면 아주 정당한 예. 제도적 장치를 말씀하시고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예. 100% 말씀에 동의하는데, 그 농산물을 시장에서 팔지 않고 처리할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신부님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어떤 농산물 시장에 팔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시장에 파는 거기에는 시장 원리가 작동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그것을 전부 시장에 맡겼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적절히 개입을 해서 농산물 가격이 폭락을 막는다든지, 그 시장 원리를 좀 부정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직거래 말씀하셨는데, 직거래라는 게 바로 시장 유통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태어난 농산물을 시장에 내놓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서 사는 것이 시장 아닙니까? 그러면 직거래가 활성화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관계유통이죠. 말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얼굴을 알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당한 가격도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신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컬푸드, 직거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 유통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도 많이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건 전적으로 옳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드리겠습니다. 예. 뭐 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이중가격제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 논리에 의거하지 않고 총체적으로 농업을 보호하고 농민들이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은, 이건 맞는 말씀이지만, 전체 농산물이 시장 논리에 귀속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지금 있을 수가 없다. 우리 박진도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통되는 모든 과정이라는 게 시장을 거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런 문제들은 그런 문제대로 우리가 보완을 하고, 그렇고 이 중요한 우리 아주 메이저 이 농산물에 대해서 단순한 시장 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가격을 동결하고 이러는 것들은 이제 옳지 않다. 그거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죠. 지금 전북에는 한 9만 명 정도의 학생이 있습니다. 4만 5천 명은
외지에서 전북으로 왔고요. 45,000명은 여기서 나서 여기서 온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4년이 지나면 다 9만 명 전체가 외지로 가는 목표를 두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그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마찬가지죠. 청년들이 생생한 마을을 만들고 함께하는 것에 대한 주제가 던져지고 있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농어촌 개벽 대행진에 누가 동력을 불러일으킬 것인가는 첫 번째는 농민, 어민이겠지만 향후에는 청년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석봉 어머니가 밤에 찾아온 한석봉이한테 너는 공부를 하고 나는 떡을 쓰으라고 하죠. 우리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쳐 왔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은 똑같이 부모님이 계시는 이곳을 보지 않고 다 나가는 그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학생들이 지역의 아픔과 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거기서 직업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의 대학을 시스템으로 개벽할 수 있게 함께 한다면 이 개벽 대행진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우리 농산어촌에 살고 계시는 모든 분들과 마음을 함께합니다. 제가 알기로 총장이 발기인 참여한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매우 잘못된 비정상적 구조가 아닌가. 농산어촌을 포함한 이 생태계를 현 시점에서 더 이상 개발하거나 훼손시켜버리면 농산어촌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 희망이 없는 그 절박한 지금 시기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이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에 220개 4년제 대학 총장들 중에 5% 10%도 참여하지 않는 이 현실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절박한 마음으로 타 지역에 계시는 대학의 총장 교수진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선 호소드립니다.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교육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도권 대학 중심의 정책, 대형 대학의 중심의 정책, 국립대학 중심의 정책으로 일관돼 왔습니다. 지역 대학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역과 함께, 지역 주민과 함께 지역의 생태계를 살리는 그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는 게 본연의 사명인데 모든 고등교육의 초점이 수도권, 대형대학, 국립대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깨지 않는 한 저는 농산어촌 살리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고등교육 전반의 문제를 이번에 개벽대행진 속에서 농산어촌 살리기하고 연계해가지고 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들은 또 공약 아젠다화를 해야 되고 결론은 그겁니다. 지방이 살아야 말단 세포가 살아야 머리, 뇌가 살고 심장이 사는 거잖아요. 세포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럼 지방이 죽으면 결국은 수도권도 죽는 건데 정말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많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대학들을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국가가 살려나가야 되고 그러나 일부 도태는 불가피하다고 저는 봅니다. 다 살렸다가 다 죽어요. 지방 활동만 문제는 아니고 정말 지방 전체의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지역 대학, 지방 대학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고민을 같이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너희는 개벽의 일꾼이여라는 이따 나가실 때 한번 보세요. 거기 돌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그 원광대가 표가 있는데 학교 여기서 원광대 학생을 할 때 그 표 공모를 한다고 하더라고 학생들한테. 근데 1학년으로 있을 때 그거를 공모를 해가지고 당선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는 적지 않은 돈인데도 20만 원이나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서 있고. 저는 한의사예요. 개벽대 행진에 대해서 들으면서 제일 먼저 환영하고 나와야 될 단체가 저는 한의사협회라고 생각을 했는데 발기인들을 보니까 치과의사 선생님만 계시고 한의사가 안 계시네요. 왜 그러냐면 한의학의 기본이 의학 동원이고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이 약이고 약이 또 먹는 것이고 식거리고 하는 건데
이게 한사들이 빠져가지고 이거 한사들이 좀 정지를 좀 해야겠구나. 동의보감이 쓰여진 지가 지금 뭐 1500년, 1600년 되니까 그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의 상태로 쓰여진 이 처방을 요즘의 장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투여를 해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나. 한의사들은 정말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우리의 먹거리가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정상화됐었을 때만 우리가 건강할 수 있고 우리가 치료하는 이 행위가 당신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개격대행진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 한의사들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 한의사협회하고 좀 긴밀한 연관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런 이 한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공공 서비스로서의 기능이 지금 거의 없거든요. 한의학이라는 게. 그래서 하여튼 한의사가 이러한 농촌 살리기 운동에 한의사 협회에서 좀 정신을 차리고 이런 방향으로 관심을 틀면 한의학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연의학이고 어떠한 인공적인 약을 안 쓰고도 많은 치료를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원천적인 문제를 정부에서 아무리 연구비를 주어서 그렇게 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래도 그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보편화될까? 지금 아까 말했듯이 토종의 그런 종자를 살리는 것 그런 문제가 좀 더 시급할 것 같다. 물론 이 지금 중요한 새로운 테마를 제시하신 것인데 조금 좀 더 포괄적으로 더 종합적으로 이건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 음식에서 나오는 쓰레기 문제, 음식 쓰레기 문제 약 70%가량이 가정과 음식점에서 음식 쓰레기가 나온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20%만 줄여도 약 1,600억 절감되고 힘들게 농산업촌에서 생산해내는 많은 우리의 소중한 자원들이 쉽게 낭비되고 있는데요. 또 미래 세대인 학교 현장에서 환경과 어우러지는 이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정말 끔찍한 문제인데 이게 음식 쓰레기 전체의 양을 줄여야죠. 줄여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삶의 습관이라든가 여기 앉아 계신 도법스님 같은 분들이 잡수시는 식사 같은 거는 절에서 사실은 일체 이게 그 바로 공양이라는 게 일체로가 안 남게 잡수시잖아요. 그 정신이 나는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방 정부가 이런 그런 그 취약계층의 건강한 먹거리들을 의무적으로 좀 책임져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더 유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런 생각은 제가 좀 해보는데요. 이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는데 우리 농촌은 왜냐하면 취약한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보면은 도시와 농촌 사이의 격차가 여러 가지 격차가 있겠지만 디지털 격차가 더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에 있는 제 친구가 감을 생산하는데 이거 비품인데 이거 진짜 먹을만 해. 약간 상처가 가 있고 벌레도 먹고 그러지만 집에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시장에 나가면 팔리지는 않아. 그러니까 값을 훨씬 낮춰가지고 직접 팔겠다. 그래서 많이 팔았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모양이 좀 빠진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조금 아까 얘기한 비품 같은 성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공공급식에다가 너무 좋잖아요. 모양은 좀 그렇지만 뭐 영양상의 문제도 아무것도 없고 훨씬 건강에 좋은 거거든. 근데 거기서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제안하는 것은 농업의 새로운 가치와 지역 공동체로서 친농업 프로그램 다양성과 전문성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농사도 짓고 또 가축도 기르고 하는 그런 유치원에 다니면서 아이들이 훨씬 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고 이런 게 이제 치유죠. 말하자면 농업 활동이 말하자면 몸을 치유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 참
좋은 뭐 새로운 정보를 제가 오늘 얻었습니다. 지금 계획의 어떤 주체는 저는 이제 지금 농어촌에 살고 있는 농어촌 민이 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82개 정도가 있는데 그 모법이 농업, 농촌, 민, 식품산업기본법입니다. 그 식품산업기본법의 중심 내용이 시장 중심, 개방농정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 시장 중심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법을 폐기하자. 그래서 새로운 농민기본법이라는 가치, 농민기본법이라는 공공농업, 그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농업, 농촌, 기후위기를 준비하는 농촌, 뭐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을 대안을 가지고 그 법을 준비하고 그 내용을 거의 완성했습니다. 기본법이 잘못되어 있고 예. 그것은 폐기되어야 하며 이제 새롭게 새로운 시각에서 농민기본법이 마련되어야 된다. 농민기본법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농민 이외의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계속 얘기를 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 농촌의 의제를 농민만의 의제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의제로 가자고 했을 때에 그것의 명칭을 농민기본법으로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래? 니네 일이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 점에 있어서 제가 하신 말씀에 시즌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지금 농민기본법에 담고자 하는 내용을 제가 다 알고 있고 같이 고민을 하겠지만은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일단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주시다 말씀드린 거니까 다음 토론은 다음에 다음에 하시죠. 그러니까는 그 전농의 입장은 과도하게 그 농민을 위한, 그 농민만을 위한이라는 식으로 거기도 본인은 그게 아닐 텐데 그런데 그렇게 오해될 가능성이 있다. 박진도 선생님의 의견은 그런 거니까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하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서 이걸 성공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농업농어촌 특별위원장을 했었는데요. 제가 농업농어촌 특별위원회라는 이 만들 때 그렇게 하지 말라 했어요. 제발 이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농업농어촌 특별위원회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에 일반 국민들은 다 떠나봐요. 또 농민들 얘기하고 있네? 근데 그게 아니고 농업농어촌 특별위원회가 해야 될 일은 농민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이 행복과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농업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름이 딱 농업특별위원회 가는 순간 사람들은 농민들 꺼내 나하고 관계없는데 이렇게 돼요. 제가 그때도 제발 그런 이름 쓰지 말고 예를 들면 그때 제가 제기한 것은 뭐냐면 국민행복농정위원회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하고 있듯이 정말로 우리 이것들이 다 농민들이 행복하고 국민 행복을 하기 위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고 나하고 관계가 있나 제 생각이에요. 그렇게 국회가 얘기를 했었는데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께서 무슨 얘기야? 이거 농민을 위한 법이야. 땡? 국민행복농정위원회 그거 참 좋네. 그 말은 좋아. 하여튼 그 위원회 위원장으로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도대체 그 발언권이라는 게 없더래. 거기서 그냥 농촌 문제는 그냥 그 국무회의에서도 그냥 치워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할 일도 없고 거기서 천대받는 느낌이 드니까 거기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나왔다 이거. 그래서 나보고 같이 행진하자. 그 행진이라도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냐. 지금 얘기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 궁극적으로는 어떤 기본법에 대한 컨셉을 바꿔서 이 대계를 짜야 된다. 그거 아주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노자라는 그 사람이 쓴 도덕경이라는 책을 보면 도법자연이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라고 보통 사람들이 그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도는 진정한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따라간다 그런 의미예요. 도법자연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게 이렇게 객체화된 어떠한
뭐 시골에서 보는 산, 하 이런 게 자연이 아니고 모든 게 스스로 그러하게 움직여가는 것이 이게 자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행동도 부자연스러우면 그냥 이 부자연스럽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문제를 나는 추구해야 되고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궁극적인 이유는 내 몸이 자연이라는 거예요. 내 몸이 자연이기 때문에 이 자연체이기 때문에 이 자연체는 자연을 요구하지 인위적 세계에서 생겨나는 모든 것을 내 몸에 들이기를 내 몸이 거부해요.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농촌 문제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의 몸의 문제, 생명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인간은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자연이 없이는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인간들은 인간이 만들어오는 인위적인 가치를 가지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천지가 뒤바뀌어도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국민 총 행복과 농산 어촌 개벽을 위한 전북 선언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현 추세대로의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 전체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언제까지나 뚜렷할 줄 알았던 우리나라 사계절의 봄과 가을은 겨울과 여름 사이에 며칠씩만 존재하는 계절 아닌 계절이 되어버렸다. 최근 몇 년 동안 여름을 내내 관통했던 국지성 호우와 가뭄, 겨울철 이상 한파 등은 자연 앞에 인간이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일 수 있는지 새삼 확인시켜 주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7위를 차지하고 있는 주범국가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바야흐로 기후 변화를 넘어 기후 위기의 시대이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의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사는데 농산 어촌은 인구 소멸이 예견되는 불편한 상황을 돌아보게 된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진행된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은 기대 수익이 높을 수는 있으나 건강상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반면 인구 소멸을 대비해야 하는 농산 어촌은 상대적으로 팬데믹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서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감소하고 있다. 자살률은 증가해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상대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4위이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속도도 압도적으로 빠르고 극빈층의 대부분은 농산 노촌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성장 위주의 보수적인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뜻함과 동시에 농산 노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민 총행복 사회로의 전환은 불가능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 총행복 사회로 개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전북 농촌으로 개벽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등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농업에서 환경과 생태계를 살리는 탈탄소 생태유기 농업으로 전환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다. 생산품과 비료, 농약 등을 운반하는 데 쓰이는 화학연료와 농기계 운영을 위한 화석원료, 즉 탄소 발자국을 줄여나갈 것이다. 또한 재생 가능 에너지를 확대해 농촌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 탈탄소 국가로 이행에 적극 동참한 동시에 가구당 에너지 구입 비용을 줄여 살기 좋은 농촌으로 전환을 그려갈 것이다. 둘째, 먹을거리 위기를 극복하는 전북 농업으로의 개벽을 선언한다. 우리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농산물보다 누구나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지향해 나아갈 것이다. 학교 급식을 친환경 농산물로 빠르게 전환해가고 지역의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의 역할을 다하며 우리 아이들의 입속에 GMO 농산물이 들어가는 것만은
기필코 막아낼 것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교육청과의 협력과 연대를 굳건히 가져갈 것이다. 셋째, 지역 소멸을 유기해서 공동체 회복을 통한 살기 좋은 전북 농촌으로의 계획을 선언한다. 전라북도의 대부분 지역이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언급되고 있다. 갓난아이 울음소리가 멎어버린 우리 농촌에는 이제 60대 청년회장과 부녀회장이 젊은이로 통한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속담은 몰랐어도 이전의 우리 농촌에서는 실현되고 있던 장면이다.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학교와 병원 등 좋은 여건을 갖춘 농촌. 옆집의 아이가 우리 아이가 되고 우리 마을의 아이로 길러지는 공동체가 살아있는 농촌. 귀농귀촌하는 모두를 귀하게 받아주고 안아줄 수 있는 따뜻한 전북 농촌으로의 전환을 우리는 꿈꾼다. 국민이 잘 사는 나라는 국민 소득이 높고 소득 불균형 또한 높은 기울어진 사회가 아니다. 국민 총행복 사회로 가는 길,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길, 탈탄소 사회로 가는 길, 안전한 국가로 가는 길, 모두가 농촌으로 통하여 있다. 이 길을 가기 위한 기본 운임으로 다음의 5약을 제안한다. 하나, 농촌 주민의 의료, 교육, 주거, 돌봄, 교통 등 기본적인 행복권을 보장하라. 둘, 농림어업 생태적 발전을 위한 공익적 직접 지불을 대폭 확대하라. 셋, 국민 누구나 즐겁고 풍요로운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먹을거리 기본법을 제정하라. 넷, 국토 환경 문화 지역 지킴이 수당으로서의 농촌 주민수당을 지급하라. 다섯, 농촌 주민자치를 보장하라. 2021년 11월 4일 국민 총행복과 농사노촌 개벽대행진 전라북도 추진입니다.